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오늘 반도체가 우수수 무너졌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좀 알아보고 향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최고점 경신을 앞두고 4.7%,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이 장비 회사가 16%가 이제 하락을 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SML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회사 이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회사고, 그 EUV 노광 장비 완전 최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엄청 비싼 거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걔가 실적을 냈는데 안 좋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EUV에서는 뭐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서 선단 공정을 하는 쪽에서는 완전 필수 장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해서 차근차근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오늘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여기 영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제가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ASML이 이제 실적 쇼크가 났는데 파운드리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ASML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번 3분기 실적 보고서가 공개되는 이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고가 날 때 이제 봤더니 너무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건데, 이번 3분기에 주문량이 한 26억 유로 정도를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예상치가 뭐 53억 유로인가 뭐 해가지고 원래 이거보다 이제 두 배는 돼야 되는 건데 한 반밖에 안 나온 거지, 예상치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내년 매출 전망치도 또 예상보다 안 좋기 때문에 ASML 주가가 일단 엄청나게 출렁였던 그런 하루였고, 요게 ASML의 이제 주가인데 일봉입니다. 근데 뚝 떨어져가지고 이전 저가를 뚫고 내려갔죠, 그죠? ASML인데 워낙 또 중요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주문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 중요한 장비를 별로 주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중요한 거를 별로 주문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뭐 회복이 느려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급락하고 우리 증시에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죽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ASML 측에서 이제 설명한 거를 내용을 좀 봤더니 요렇게 이제 CEO가 얘기한 거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CEO죠. 크리스토프 푸케라고 하는 이 회사의 CEO가 얘기를 하기를 AI 쪽에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AI 시장은 이제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업사이드에 대한 잠재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 어덜 마켓 쪽이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반도체의 회복이라는 게 회복이 이전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더 좀 차근차근 그래주얼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AI는 괜찮고 범용은 나쁘고 생각보다 나쁘고, 그래서 반도체가 회복되는 게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ASML이라고 하는 이 장비 회사의 CEO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까 뭐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ASML이 이제 자기들이 장비를 파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장비를 파는 곳에 이제 나라들마다의 이런 지역별로 이제 매출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회색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2분기 때보다 2분기에 28%였는데 이번 3분기에는 15%로 확 줄었습니다. 한 반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중국은 한 23년 한 1분기 요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이후로 계속 키워가지고 점점 늘었어요, 이게, 그죠? 팍팍 늘죠, 그죠? 팍팍 늘어서 한 요때부터는 한 4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요때는 더 많았어요, 사실 한 50% 됐고, 지금도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 이 회사의 주문을 많이 하는 거고, 얘네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려잡잖아요, 그죠? 근데 ASML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근데 왜 미국이 난리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한 10년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예전에 EUV, DUV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는
부품사 중에서 미국 회사 있어요. 사이먼하고. 거기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ASML이라고 하는 회사에 미국이 살짝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거나 뭐 그 항상 중국을 통제할 때 하는 얘기 있거든요. 중국 쪽 수출 제재할 때 미국이 묻었거나 뭐 미국이 참여했거나 미국 자본이 들어갔거나 뭐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규칙 뭐 이런 게. 근데 미국이 봤을 때 ASML도 어쨌든 미국 회사를 인수한 회사니까 너네는 미국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넌 중국에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여기다가 뭐 미국만 나서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ASML의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통제할 거라고 했거든요. 뭐 아직 통제된 건 아닌데 통제할 거라고 하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에 제동이 확 걸리겠죠. 지금 뭐 한 4, 50%를 중국 애들이 가져간다는데 중국 애들한테 못 판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당연히 성장성에 제동이 크게 걸릴 거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중국 문제도 있지만 EUV 장비라는 게 이게 원래는 맨날 이제 줄 서서 사오던 장비거든요. 원래 대당 정말 몇 천억씩 하던 장비인데 독점 생산하다 보니까 모자르단 말이에요. 모자라서 맨날 이제 주문해 놓고 앞에서 가서 기다렸다 받아오고 막 이래야지 겨우 살 수 있었던 사기 어려운 이렇게 비싼데도 워낙 이제 필요한 장비다 보니까 인기 많은 장비인데 이거를 살 수 있을 때 사자 이래가지고 작년 말에 이게 23년 이제 말이죠 4분기 때 엄청나게 갑자기 확 솟아있죠, 그죠? 무지막지하게 사뒀다고 해요. 파란색이 EUV고 이제 DUV가 이제 회색인데, 근데 이게 미리 땡겨 사뒀으니까 미리 땡겨 샀으니까 더 주문이 한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엔 또 그렇게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게 또 아니라서 증설을 막 계속해야 이제 이 장비라는 건 계속 새거가 새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원래도 이제 얘네는 EUV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DUV를 썼어요. DUV도 물론 굉장히 고급 기술이긴 합니다. 이거 만드는 데 없습니다, 잘. 근데 EUV보다는 좀 덜 고급 정도인 거지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거 못 만들어요, 어차피. 근데 이 EUV 장비를 못 들여와서 DUV를 꾸역꾸역 어쨌든 썼는데 꾸역꾸역 써서 7나노까지인가 뭐 DUV를 써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DUV도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작년 말에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많이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어서 주문량도 많이 줄었죠. 막 팔아먹다가 주문량도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한방 주문이 또 쾅 몰렸으니까 올해 주문은 되게 적죠, 그죠? 주문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ASML의 실적이 박살이 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를 보면 일단은 저 장비를 사는 꼴을 보니까 어쨌든간 새로운 장비를 계속 이제 새 거를 안 사고 있다라는 건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예전처럼 막 팍팍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게 확인이 좀 됩니다. 이게 보이죠, 그죠? 특히 ASML CEO가 이야기한 것 중에 AI 쪽은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쪽이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쪽은 괜찮은데 범용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범용 쪽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범용 쪽은 확실히 반도체 기업들이 무리해서 막 생산을 늘리고 시장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MS를 키우고 하려는 게 아니라 선단 공정 쪽만 좀 투자를 하고 괜히 또 섣불리 투자를 막 심하게 늘렸다가 나중에 골치 썩지 말자. 요게 이제 트렌드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범용 디램의 가격이 지켜진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AI 투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AI 투자가 많냐 뭐 반도체 투자가 많냐 이거는 둘이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AI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들인 거고 얘들이 투자가 많으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고 뭐 이번에 뭐 ASML CEO의 말을 봐도 AI는 확실히 투자도 많고 발전도 하고 있고 활발한 시장이야. 이거는 알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반대쪽에서 이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 얼마나 이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라는 거는 반도체를 얼마나 열심히 빡세게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가 많으면 오히려 반도체가 많아지면서 판매 단가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남아도는데도 아직 뭐 이렇게 뭐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투자를 막 너무너무 하는 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반도체가 막 투자했다가 남아 돌아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AI 쪽에 투자가 많냐 반도체 쪽에 투자가 많냐라는 건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얘기인 거거든요. 즉 오늘의 결론, AI는 확실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AI가 잘 되고 있으니까 HBM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DDR5 같은 것도 이런 고사양 DDR5라든지 낸드에서 뭐 ESSD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서버 쪽 수요도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면 얘들이 좋다라는 건 결국 반도체의 ASP를 지켜줄 거란 얘기입니다. 얘들이 비싼 애들이니까 ASP를 지켜준다라는 건 결국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생산 기업들에게는 사실 별로 그렇게 타격이 있는 ASML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대신 근데 반대편에 있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 요거는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얘네가 이제 슬로우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ASML이 이번에 실적 나온 걸 보니까 생각보다 더 투자가 확실히 적다라는 게 좀 확인된 것 같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회사가 아니라 뭐 장비회사라든지 뭐 부품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소재회사라든지 뭐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배틀을 좀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반도체 뭐 범용에 대해서도 투자는 당연히 할 거고 하겠지만 시간이 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뭐 단서를 하나 달자면 단서로는 이 안에 이제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거나 그럼 아주 선단 공정 이런 쪽은 또 투자가 또 활발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선단 공정 혹은 뭐 HBM 쪽에 납품을 하는 요런 회사들, 아주 선단 공정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소부장 중에도 그런 회사들 아니면 HBM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라면 특별히 피해 볼 게 없는 이번 ASML의 3분기 실적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은 맞죠. 안 좋은 소식인데 하나 나왔다고 또 너무 시장이 휘청되니까 오전부터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드린 내용이 공감이 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